홍콩 시민들이 이른바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죠. 지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3주째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워낙에 지금 시위가 강경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네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 무력 충돌에 대한 그 가능성도 또 불거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주말에 정치부 최병호 기자가 홍콩을 다녀왔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 기자.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좀 궁금해요.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는 그 내용들을 보고 화면을 보면 심상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8월 들어서 경찰도 강경 진압 모드로 돌아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좀 수위를 한 차례 더 높이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녀오셨어요. 네. 거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홍콩 시위는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발단은 지난 3월에 홍콩 정부가 중국이나 대만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지난 8월 31일 집회 같은 경우에도 13번째 집회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애초에 집회 전날에 조슈아 원과 아그네스 초 등 시위 주도자들이 홍콩 경찰에 체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시위 단체인 민간 인권 진선을 이끌고 있는 지미 샴이라는 사람이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를 대규모 집회로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대규모 집회 대신에 버스킹 등 문화 행사를 겸하는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홍콩 중앙청사 부근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무기대포와 체류탄을 쏘는 등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네, 보니까 막 방독면도 쓰고 있고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체류탄도 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또 연상되는 게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불빛 예전에 우리 그 촛불 집회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시기로 홍콩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제정하는 게 시위의 발단이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살인사건 관련된 부분이라서 단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확대가 됐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언뜻 생각하기에 범죄인을 인도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홍콩으로 들어온 범죄인을 범죄가 발생한 나라로 보내주는 건데요. 하지만 홍콩 시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 홍콩은 중국 정부에 지금 속한 자치구인데 중국 정부가 지금 시진핑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홍콩 정부에서 중국으로 강제로 보내지고 중국에서 구금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 중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걱정해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홍콩의 자치권을 뒤흔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는 그래서 지금 5가지 요구, 이른바 5대 요구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5대 요구 사항이라는 것은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그리고 캐리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입니다. 네, 송환법을 완전하게 철폐하자라는 거고요. 사실은 뭐 홍콩은 중국의 자치구잖아요. 뭐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들고 있는 걸 보면 프리 홍콩 이렇게 많이 외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원하나라고 봤는데 또 인터뷰하는 거 방송에서 또 많이 들어보면 완전하게 독립을 또 원하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좀 자유로운 그런 홍콩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곳의 대립을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일국 이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그 한족 중심으로 이제 해안가인 북경과 상해 등에서 대도시들이 있지만 주변으로 가면 이제 조선족 자치구라든지 티베트 자치구 등 이렇게 한족이 아닌 민족이 이루어진 자치구가 있고 홍콩은 이제 한족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자치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홍콩 시위를 그냥 둘 경우에는 티베트 자치구라든지 조선족 자치구 등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분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급적인 홍콩 시위를 서둘러서 무마하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홍콩은 1997년에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됐는데 사실상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다가 97년부터 이제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상당히 겪고 있고요. 과연 내가 홍콩인이냐 중국인이냐에 대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난 사람들도 홍콩이지 홍콩은 그냥 홍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홍콩 국민 중에 자기가 중국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해 조사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인민해방군 투입도 네.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임채원 교수와 함께 홍콩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임채원 교수 한번 여기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중국 송환법 반대 시위 직접 보고 오셨습니다.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홍콩에서는 그 송환법 반대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새로운 민주주의가 지금 새롭게 개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촛불혁명이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76일 동안 했지만 실패했다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잠정적인 실패가 이제 송환법 반대 운동을 통해서 제2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대만의 해바라기 혁명, 그리고 14년에 홍콩 우산혁명, 그리고 2016년에 한국의 촛불혁명, 그에 이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게 지금 홍콩의 송환법 반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우산혁명의 제2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비폭력 평화 운동을 또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촛불 혁명이 또 떠오르기 마련인데 우리 촛불 집회와 더불어서 이제 본다면 어떤 점이 닮았고 어떤 또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슷한 건 비폭력 평화 운동으로 시작했던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고요. 그리고 운동의 형태가 예전에 20세기적인 운동이 좀 하이라키 수직적인 지도부가 있고 산하 조직이 있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중심 없는 그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홍콩에서도 민간 인권 전선이 그 지도를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조직적인 지도가 아니라 느슨한 시민들의 연대입니다. 지금 그 인권 전선은 한 50개 정도의 홍콩의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협력하고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때로는 뭐 홍콩 공항을 점거하자 이럴 때도 순식간에 들어갔다가 또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에 가보니까 조금 한국과 다른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홍콩은 지금 홍콩 경찰이 워낙 뭐 폭압적으로 억압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뭐 갱단에서 백색테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시민들도 좀 무장을 해가지고 좀 비폭력에서 좀 폭력 시위로 전환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 민권 전선 관계자들 그러니까 부대표를 만났었는데 그분들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폭력 시위를 어떻게 자제하고 평화 시위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1세기 혁명은 평화 시위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평화 시위였는데 이게 이제 폭력 시위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홍콩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최병호 기자가 찍은 화면을 좀 보고 있어서 내용들은 좀 파악이 되지만 자세한 거는 또 알 수가 없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시위에 나온 사람들의 구성을 봤을 때 촛불 집회보다는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한 절반 정도로 젊은 여성이 특히 많았었고요. 사람 인적 구성에서 가장 달랐습니다. 홍콩이 97년에 반환됐는데요. 그때부터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중심적으로 운동에 참가하고 있고 2047년에 50년대는 2047년에 홍콩의 장래가 결정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 이후 삶을 홍콩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나와 있고 이게 아마 홍콩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 시에서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젊은 운동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참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과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 사실 홍콩이 오늘부터 개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휴업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한 2주 정도는 더 이 학생들의 참여들이 또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홍콩 가서 민간 인권 진선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연대를 논의하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민간인권 전선의 그 소집자 컨베너라고 하는데요. 지미 샴을 만나기로 했다가 어제 그 시위와 그다음 오늘 시위를 준비한다고 시간이 안 난다고 다음 기회에 보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마 지미 샴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가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텐데요. 어제 만났던 사람은 그 부대표입니다. 서브 컨베너 이렇게 바이스 컨베너라고 하는데요. 왕 익모라는 그 부대표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건 홍콩 상황을 한국에 좀 알려달라. 자기들은 지금 고립돼 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아주 큰 탄압을 하고 있고 외부의 지지가 절실하다. 그래서 좀 우리가 협의했던 것은 최대한 홍콩 상황을 한국에 알리겠다. 먼저 알고 나면 촛불과 그리고 우산의 연대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협력 방법은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홍콩 상황을 한국에서 잘 알려달라. 폭력했던 유튜버 같은 것도 저한테 주면서 이것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서 홍콩 시의 현황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알리는 게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콩 입장에서는 정말 국제적 연대가 좀 꼭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교수님의 역할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만나봤습니다. 자, 최 기자, 지금 주말에 시위가 있었고 또 앞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대학들이 동맹 휴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일은 또 의료계, 건설업계 등 21개 부문의 노조가 파업을 벌인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홍콩의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네, 몇 가지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8월 31일에 홍콩 번화가에서 열렸던 문화 집회 모습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버스킹이 벌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여든 시민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촛불을 들었다면 홍콩 시민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서로 이제 동참 의사를 밝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시위대가 붙인 포스터 모습인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비유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국가주석 3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장기 독재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홍콩 시민들이 그런 시진핑 주석을 히틀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좀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벽에 보시면 한자로 구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비속어지만 개 같은 관리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이 개 같은 관리, 즉 구간은 누구를 말하냐면 친중 인사로서 범죄인 인도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캐리람 행정장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벽에 나와 있는 문구가 참 재미있는데요. 일세 시구 구간이라는 문구입니다. 이걸 좀 풀이하면 평생을 중국 개로 산 캐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4번 사진은 어제 홍콩 취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시위대가 홍콩 공항을 점거하기 위해서 도보로 진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대는 어제 홍콩 퉁청역에서 홍콩 공항까지 약 4.8km를 봉쇄했고요. 5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시위대가 홍콩 공항에 도착해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6번 사진은 아까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과 연결이 되는데요. 시위대가 스프레이를 가지고 공항에다가 낙서를 한 모습입니다. 차이나찌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이나와 나치를 합쳐서 중국 정부를 나치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낙서입니다. 네, 6개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홍콩 상황을 좀 한눈에 다 파악을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번 홍콩 시위에 한국의 촛불혁명 단체가 지지선언을 했죠. 현장에 네. 가서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했던 임채원 교수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2016년에 벌어진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이 홍콩 시위를 지지해야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연대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연대단체가 이번에 가서 만든 팜플렛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우산혁명을 지지하는 촛불연대가 그 문구를 작성했는데 촛불과 우산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전진한다라는 글이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팻말을 들고 이제 시위에 가서 지지선을 했고요. 이 팻말을 본 홍콩 시민들은 뭐 엄지를 치켜 올리거나 화이팅을 외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 홍콩 시민들과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으로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홍콩으로 사람들이 가서 지지선언을 하고요. 또 언론도 많이 동참해서 홍콩에 있는 소식을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또 이 홍콩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발표하는 방법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홍콩 상황을 어떻게 지지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민적 그런 교류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홍콩 시위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네.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홍콩 경제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겠어요. 네, 이번에 가서 그 홍콩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다른 그 시위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것이 홍콩의 자치권 훼손이지만 네. 그 부수 효과로서 경제적 타격을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가 되면 반중 성향을 가진 기업인들도 위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 투자 심리라든지 기업의 투자가 좀 좀 좁아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홍콩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 불렸던 홍콩의 지위가 인근에 있는 싱가포르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화이트 칼라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은 홍콩에서 못 살겠다. 싱가포르나 뉴질랜드로 이주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이라면 모를까 만약 장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게 된다면 그 홍콩에서 이른바 엑소더스라고 하는 네. 그 집단 이주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 위축과 내수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경제에도 또 네. 영향을 또 미치게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무력 시위로 지금 번져 나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네네. 지금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중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장갑차가 뭐 홍콩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네네. 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마침 저희가 갔을 때는 장갑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경찰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무장이 많이 된 그런 병력들이 이동을 많이 했었고요. 공중에서는 헬기가 떠다니면서 시위대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좀 결론이 좀 날 것으로 보세요? 이 홍콩 시위? 일단 방향은 두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화 협력에 모색하는 방향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방법으로 강경 대응을 계속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요. 어떤 방법을 시진핑 주석이 택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장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제도 판가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뭐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좀 벌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 부디 좀 충돌 없이 좀 네. 잘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최병호 기자였습니다. 지금 세계의 관심이 상당히 좀 홍콩으로 모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공감이 홍콩 시민들에게 힘을 많이 보태고 그리고 또 대안이 또 마련이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분석 해봤습니다.